한국이 핵확산 조약을 어겼다. 명백한 배신이다. 워싱턴이 이토록 분노한 이유는 단 하나, CIA가 한국 무인도에서 포착한 7킬로톤급 핵폭발 섬광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긴급 소집됐고 전 세계 언론은 한국 핵 스캔들을 일면에 도배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굴복을 확신한 순간 청와대의 답변은 굴복이 아닌 충격적인 역제안이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무엇을 믿고 저렇게 당당한가? 72시간 만에 세계를 뒤엎은 한국의 비밀, 지금 폭로합니다.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어. 당장 인천행 비행기 타. 새벽 4시 23분. 스위스 취리히의 제 아파트에서 울린 전화였습니다. 편집장 마르쿠스의 목소리는 공황 상태였습니다. 저는 헬레나 크로스, 국제분쟁 전문 저널리스트입니다. 르완다 학살 현장도, 시리아 내전도 직접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급한 목소리는 처음이었죠. 무슨 일인데요? CIA가 한국 무인도에서 핵실험 신호를 포착했어. 7킬로톤급 열방출이야. 중성자 플럭스 신호도 명확하게 잡혔고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국, 핵실험? 잠에서 덜 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국이요? 그럴 리가요. 동맹국인데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백악관이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어. 불과 30분 전이야. 이건 진짜라는 거야. 마르쿠스가 보내온 첫 보고서를 열어봤습니다. 미국 국가정찰국 KH-17호 위성이 새벽 3시 47분 한반도 서해의 작은 섬에서 이상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희망도, 아이러니한 이름이었죠. 온도는 섭씨 1억 2천만 도. 방사선 수치는 기준치의 3만 배. 모든 데이터가 핵분열 반응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당직 분석관이 30년 경력의 베테랑인데 그 사람도 경악했대. This is not a drill.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그렇게 선언했어.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던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낡은 한글 편지 한 통을 남겨주셨습니다. 부산의 한 할머니가 써준 감사 편지였죠. 한국은 특별한 나라란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헬레나, 듣고 있어? 네, 들어요. 6시간 뒤 취리 출발 비행기가 있어. 그걸 타. 서울 외교부에서 오후 3시에 긴급 브리핑이 있을 거야. 전 세계 기자들이 몰릴 거야. 너는 반드시 거기 있어야 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취리히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짐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야. 이건 전쟁 직전이야.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목격하게 될 것이 전쟁이 아니라 진실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워싱턴 시각 새벽 4시 30분. 백악관 상황실에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 합참의장, 미국의 모든 권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를 주도한 사람은 네이셔널 브래들리 상원의원이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간부이자 강경파의 대표 주자였죠. 이것은 동맹에 대한 배신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등 뒤에서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해왔습니다. 브래들리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합니다. 7킬로톤급 폭발, 중성자 플럭스 신호, 온도와 압력 데이터. 이 모든 것이 핵분열 반응을 가리킵니다. 그는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이것은 동맹이라는 가면을 쓴 적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본보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새벽 5시 15분.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72시간. 대한민국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사흘이었습니다. 모든 핵 프로그램을 즉시 폐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전면 사찰을 받아들이고 전 세계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배신자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성명서는 냉혹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검토, 방위조약 파기 가능성, 전면적 경제 봉쇄, 한미동맹 7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위협이었습니다. 오전 6시, 서울 주재 미국 대사가 긴급 소환되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는 비상 대기령이 내려졌습니다. CNN 속보가 터졌습니다.
한국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 포착. 백악관 72 시간 최후 통첩. BBC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동맹의 배신. 한반도 핵위기 임박. 제 옆자리 승객이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희망도의 위성 사진이 떠 있었고 붉은 원으로 표시된 지점에서 열 신호가 감지되었다는 그래픽이 보였습니다. 한국이 미쳤나 봐요.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라니. 승객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순간 기내 와이파이로 긴급 속보가 또 떴습니다. 전 세계 주요 증시가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개장 30분 만에 12% 급락.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0원에서 1,620원으로 폭등했습니다. 서울까지 7시간. 제발 그때까지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줘.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전쟁이 아니라 진실을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요. 택시 안에서 저는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제 할아버지 요한 크로스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스위스는 중립국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유엔군 의무병으로 자원입대하셨죠. 부산과 대구에서 부상병들을 치료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할아버지는 제게 작은 상자 하나를 주셨습니다. 안에는 낡은 한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할머니가 써준 감사 편지였죠. 이 편지를 쓰는 김순자는 당신 덕분에 아들을 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은인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편지를 평생 간직하셨습니다. 헬레나, 한국은 특별한 나라란다. 그들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지. 만약 너가 언젠가 한국에 가게 된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해줘. 그것이 할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분쟁 전문 기자가 되었습니다. 르완다에서 학살의 참상을 기록했습니다. 시리아에서 내전의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취재는 처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 전하겠습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요. 외교부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수백 대의 카메라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온 취재진이 건물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금속 탐지기, 엑스레이 검사, 신분 확인.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숨이 막혔습니다. 좌석 200개가 모두 차 있었고 벽에는 서 있는 기자들로 빼곡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AFP. 세계 주요 언론사의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앞줄은 이미 미국과 일본 언론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쪽 구석 자리를 겨우 찾았습니다. 브리핑룸의 시계가 오후 2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옆자리에 일본 기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미국 앞에서 무릎 꿇는 거 보러 왔어요. 중국 기자는 카메라를 점검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구경거리가 되겠군. 한국의 항복을. 저는 녹음기의 붉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당신이 사랑했던 나라의 순간을. 오후 3시, 브리핑룸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10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브리핑룸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숨죽이고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긴장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간간히 들렸습니다. 제 뒤에 앉은 미국 기자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브래들리 의원실에서 확인했어. 이미 제재 법안 초안이 준비됐대. 한국이 항복하면 즉시 통과시킬 거래. 항복 안 하면? 그럼 더 강력한 제재지. 전면적인 경제 봉쇄. 사실상 고립이야. 저는 노트북을 열어 실시간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의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이 몰려나오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촛불을 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 만들지 않았다. 진실을 밝혀라.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국에 사과하라. 동맹을 지켜라.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편집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헬레나, 이건 단순한 브리핑이 아니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 우리 신문 일면 톱이야. 놓치지 마.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30년 기자 생활에서도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제 옆자리에 앉은 한국 기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자님, 외국 분이시죠? 네.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저희를 어떻게 보세요?
정말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기자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사실을 보러 왔습니다. 판단은 그 후에 하겠습니다. 한국 기자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공정하시네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는 판단을 끝낸 것 같아요. 우리를 범죄자로요. 그 순간 브리핑룸 앞쪽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왔다. 촬영 준비. 중국 기자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실시간 송출 시작. 미국 기자들은 이미 위성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이 브리핑은 전 세계로 생방송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배터리 100%. 메모리 충분. 카메라 각도 조정.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연단 뒤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키는 평범했습니다. 정장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손목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파란색 구슬들이 엮인 팔찌였습니다. 별 모양의 작은 참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 옆에 한국 기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강태윤 국장님이다. 강태윤, 외교부 위기관리국장. 제가 비행기에서 급하게 찾아본 자료에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40대 중반, 북핵 협상 베테랑, 냉철하고 전략적이라는 평가. 하지만 자료 어디에도 없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 있는 그 팔찌 말입니다. 강태윤은 연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팔찌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이.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는 항복하러 나온 게 아니다. 강태윤이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브리핑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핵실험이 사실입니까? 미국의 최후 통첩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72시간 안에 항복하실 겁니까? 국제 사찰을 받아들이실 건가요?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손을 들어 정중히 제지했습니다. 질문은 브리핑이 끝난 후에 받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강철 같은 침착함이 느껴졌습니다. 일본의 NHK 기자가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한국은 동아시아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즉각 해명하십시오. 중국 CCTV 기자도 가세했습니다. 핵무장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미국 CNN 기자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브래들리 의원은 한국을 동맹의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반박하시겠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은 이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죄였습니다.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윤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브리핑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파란 팔찌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팔찌가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 아마도 가족이, 아마도 딸이. 강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실뿐입니다. 첫 마디였습니다. 단 9글자. 하지만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저도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브리핑룸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럼 CIA 위성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7킬로톤 폭발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중성자 신호는요? 그것도 조작입니까? 하지만 강태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CIA 위성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섬광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열이 방출되었습니다. 실제로 중성자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멈칫했습니다. 그럼 인정하는 건가? 하지만 강태윤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핵폭발이 아니었습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미래였습니다. 강태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진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강태윤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강태윤의 휴대폰 화면이 대형 스크린에 투사되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연구소 내부였습니다. 깜박이는 형광등 아래 낡은 실험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했다. 1억 도 48초. 세계 기록이야. 우리가 해냈어. 젊은 연구원들이 서로 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한 교수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30년이었어. 30년. 브리핑룸의 기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강태윤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새벽 3시 23분 K스타 핵융합 연구소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바로 그 섬광이 발생하기 24분 전입니다. 그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한 연구원이 들고 있는 보드가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1억 도 플라즈마 유지 시간 48초. 세계 신기록. K스타. 코리아 슈퍼컨덕팅 토카막 어드밴스드 리서치. 강태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공태양을 만들었습니다. 브리핑룸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핵융합. 그게 가능해? 1억 도라니. 정말? 하지만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핵융합도 핵 아닙니까? 결국 같은 거 아닙니까? 일본 기자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강태윤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핵분열과 핵융합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파괴이고 하나는 창조입니다. 하나는 방사능 폐기물을 남기고 하나는 깨끗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는 다시 자료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날 실험의 전체 데이터입니다. 온도, 압력, 자기장 세기, 중성자 발생량.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 기자가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조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작할 수 없는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다시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포항의 한 대학 실험실이었습니다. 카이스트 플라즈마 물리학과. 한 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작은 세라믹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섬광을 만든 주인공입니다. 강태윤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교수는 윤성재 교수입니다. 30년간 핵융합을 연구해온 대한민국 최고의 플라즈마 물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분과 연결하겠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실시간 연결이라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윤성재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금속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성재입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핵폭탄의 부품이 아닙니다. 그는 그 금속 조각을 카메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텅스텐 샘플입니다. 30년 전 제 첫 제자가 저에게 준 것입니다. 당시 그 학생은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언젠가 진짜 태양을 만들어요. 윤성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냈습니다. 30년 만에.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강태윤이 다시 팔찌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그는 팔찌를 카메라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파란 구슬로 만든 별 모양 참이 달린 팔찌였습니다. 제 딸 혜원이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8살입니다. 이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은하수가 뭐예요? 강태윤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모여서 만든 거대한 강이야. 하나하나는 작지만 함께 모이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된단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저는 제 딸이 사는 세상을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폭발이 아니라 희망을, 파괴가 아니라 창조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브리핑룸이 숨죽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1시간 후,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CNN은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핵융합이든 핵분열이든 결국 핵기술 아닙니까? 한국은 명백히 비확산 조약을 위반했습니다. BBC는 과학자들의 회의적 반응을 내보냈습니다. 1억 도 48초. 한국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즉각적인 국제 사찰이 필요합니다.
NHK와 CCTV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불법 핵 개발은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합니다. 소셜미디어는 더 가혹했습니다.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샵코리아 뉴클리어 크라이시스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이 동맹을 배신했다. 즉시 제재해야 한다. 금융시장은 더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코스피는 추가로 5% 하락했습니다.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4개의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미 판결은 끝났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 마르쿠스였습니다. 헬레나, 워싱턴에서 청문회가 시작됐어. 브래들리 의원이 직접 나선대. 너 거기 가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는 이 폭풍을 견딜 수 있을까? 그날 밤, 강태윤은 다시 한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긴급 후속 브리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교부가 아니라 청와대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배석했습니다. 강태윤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손목의 은하수 팔찌가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오늘 오후 브리핑 이후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한국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증거가 부족하다. 국제 사찰이 필요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강태윤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K스타 실험의 모든 데이터입니다. 3,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온도, 압력, 자기장, 중성자 발생량, 플라즈마 밀도, 실험 과정 전체. 그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과학자든, 어느 기관이든 검증할 수 있도록.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게다가 강태윤이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는 실험 당일의 전체 영상이 들어 있습니다. 시험 시작부터 종료까지 편집되지 않은 원본입니다. 그는 USB를 카메라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공개하겠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진짜라는 걸 어떻게 믿죠? 강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검증하십시오. 그는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3단계 검증 프로세스를 제안합니다. 화면에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첫째, 과학적 검증. 전 세계 핵융합 전문가들을 초청합니다.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실험 장비를 직접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술적 검증.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사찰이 아니라 핵융합 기술 검증입니다. 셋째, 투명성 확보. K스타 연구소를 일반에 공개하겠습니다. 누구든 방문할 수 있습니다. 취재진도, 학자도, 정치인도.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태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떳떳합니다. 우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는 다시 팔찌를 쓰다듬었습니다. 제 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강태윤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혜원아. 우리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한 거야.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진심이다. 그는 정말로 진실을 믿고 있다. 하지만 세상은 진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강태윤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72시간 후 우리는 두 번째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브리핑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생중계로 강태윤이 선언했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증명될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도박을 하고 있다. 국가의 운명을 건 도박을. 그리고 72시간 안에 승부가 날 것이다. 이틀 후 저는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미국 국회의사당,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장,
이곳에서 한국의 운명이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청문회장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네이서널 브래들리 의원이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브래들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맹의 배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등 뒤에서 무엇을 해왔는지 폭로하려고 합니다. 그는 두꺼운 보고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CIA와 국방정보국이 공동으로 작성한 기밀 보고서입니다. 제목은 한국의 비밀 핵 프로그램 10년간의 기만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최소 10년 전부터 비밀리에 핵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K스타라는 이름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핵무기 개발이었습니다. 브래들리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증거는 명확합니다. 중성자 플럭스 신호, 7킬로톤급 폭발. 이것은 핵 분열 반응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 보좌관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래프와 수치들이 가득한 문서였습니다. 한국은 핵융합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과학자들의 분석 결과는 다릅니다. 화면에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핵융합으로 1억 도를 달성하려면 막대한 에너지 투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희망도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고작 소형 발전기 몇 대뿐입니다. 브래들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한국은 핵폭탄을 터뜨리고 그것을 핵융합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연단을 쳤습니다. 이것은 동맹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대한 기만입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브래들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 제재법안, 전면적 경제봉쇄, 금융거래 중단, 기술 이전 금지, 군사협력 종료.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한국이 72시간 안에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법안을 즉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뒷줄에 앉아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편견이야. 이건 재판이 아니야. 이건 마녀사냥이야. 저는 노트에 휘갈겼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님,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나이든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훈장이 가득했습니다. 해럴드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브래들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에이브럼스 장군,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에이브럼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의원님, 저는 한국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을 압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브래들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성급한 판단은 동맹을 파괴합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계속하시죠, 장군. 브래들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에이브럼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잃는 것은 태평양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에이브럼스 장군이 연단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60대 중반. 회색 머리.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가슴의 훈장들이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퍼플 하트, 실버 스타, 레전 오브 메릿. 그는 브래들리를 마주보고 섰습니다. 의원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시죠. 브래들리가 팔짱을 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확신하십니까? 증거가 명백합니다. 증거요? 에이브럼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그 보고서 읽었습니다. CIA 분석도 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맥락입니다. 에이브럼스가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3년을 복무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군사시설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K스타도 방문했습니다. 2번이나.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무엇을 봤을까요? 핵무기 개발시설? 비밀 지하 벙커? 에이브럼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저는 낡은 실험 장비를 봤습니다.
헌신적인 과학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꿈을 봤습니다. 꿈이요? 브래들리가 비웃었습니다. 네, 꿈입니다. 에이브럼스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겠다는 꿈. 인류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꿈. 그들은 핵무기가 아니라 희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건 장군님의 주관적인 인상 아닙니까? 브래들리가 반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이브럼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확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데이터만 보고 판단하신 거죠. 사람은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까? 증거가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합니다. 에이브럼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원님, 한국은 우리의 70년 동맹입니다. 한국전에서 우리는 함께 피를 흘렸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이라크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것이 태평양입니다. 에이브럼스가 한반도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곳에는 3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의 최첨단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5G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에이브럼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국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도체 공급망 붕괴, 기술 패권 상실, 태평양 방어선 균열. 그는 브래들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동맹국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증거도 없이 70년 동맹을 벌인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군님, 브래들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주장을 그대로 믿으시겠습니까? 핵융합이라는 변명을요? 변명이 아닙니다.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방청석에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동양인이었습니다. 강태윤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외교부 강태윤입니다.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브래들리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청문회는 공개입니다. 저도 방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태윤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의장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가합니다. 하지만 5분만입니다. 충분합니다. 강태윤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투사되었습니다. 카이스트 플라즈마 물리학과 실험실이 나타났습니다. 윤성재 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성재입니다. 30년간 핵융합을 연구해온 과학자입니다. 윤성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핵무기의 부품이 아닙니다. 희망의 조각들입니다. 그는 작은 세라믹 조각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특수 세라믹 차폐제입니다. 1억 도가 넘는 플라즈마를 가두는 재료죠. 카메라가 세라믹을 클로즈업했습니다. 표면에 미세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핵융합은 핵분열과 완전히 다릅니다. 윤성재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핵분열은 무거운 원자를 쪼갭니다.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요. 그 과정에서 방사능이 나옵니다. 이것이 핵폭탄입니다. 그는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핵융합은 정반대입니다. 가벼운 원자를 합칩니다. 수소 동위원소를요. 태양이 빛나는 원리와 같습니다. 방사능 폐기물이 거의 없습니다. 윤성재가 학생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학생들이 만든 부품입니다. 30년 연구의 결실입니다. 한 여학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지원입니다.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그녀가 마이크로미터를 들었습니다. 이 세라믹의 두께를 측정하겠습니다. 카메라가 디지털 화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2.347mm. 오차는 0.001mm입니다. 지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1억도 플라즈마를 가두려며 윤성재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제 실험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그래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새벽 3시 47분 K스타 실험의 온도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섭씨 1억도. 정확히는 1억 2천만 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속시간입니다. 다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48초. 세계 최장 기록입니다. 윤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인공태양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석유도, 석탄도, 우라늄도 필요 없는 깨끗한 에너지를요. 그는 텅스텐 샘플을 들어 올렸습니다. 30년 전 제 첫 제자가 저에게 이것을 줬습니다. 당시 그 학생은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언젠가 진짜 태양을 만들어요. 윤성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학생은 지금 이 실험실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세라믹 조각을 카메라 앞에 가까이 댔습니다. 이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30년의 땀입니다. 수천 명의 과학자들의 헌신입니다. 인류의 미래입니다. 윤성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CIA 위성이 본 섬광은 핵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작은 세라믹 부품이 1억 도의 지옥을 견뎌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했습니다. 브래들리가 입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강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강태윤이 다시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실험실의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세라믹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핵심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태윤이 설명했습니다. 한 남학생이 토치를 들고 세라믹 조각을 가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섭씨 3000도의 불꽃입니다. 화면에 온도계가 보였습니다. 2987도. 세라믹은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녹지 않았습니다. 일반 세라믹은 1500도에서 녹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3000도를 견딥니다. 다른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이제 냉각 테스트입니다. 세라믹을 액체 질소에 담갔습니다. 영하 196도.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균열이 없습니다. 카메라가 세라믹 표면을 확대했습니다. 정말로 균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핵융합의 핵심입니다. 강태윤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억도 플라즈마를 가두려면 이런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핵무기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는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핵무기는 순간적인 폭발입니다. 1마이크로초, 100만 분의 1초 만에 끝납니다. 하지만 핵융합은 지속적인 반응입니다. 48초 동안 1억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화면에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기술입니다. 브래들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성자 신호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CIA가 감지한 중성자 플럭스는 핵분열의 증거입니다. 강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는 다시 자료를 넘겼습니다. 핵융합도 중성자를 방출합니다. 하지만 패턴이 다릅니다. 화면에 두 개의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왼쪽이 핵분열입니다. 순간적으로 막대한 중성자가 방출됩니다. 펄스 형태죠. 오른쪽이 핵융합입니다.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방출됩니다. 평탄한 곡선이죠. 강태윤이 붉은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희망도에서 측정된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래프는 명백히 평탄한 곡선이었습니다. 핵분열이 아니라 핵융합의 패턴입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한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를 조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강태윤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제3자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MIT 플라즈마 과학센터,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소, 독일 막스 플랑크 플라즈마 연구소. 세계 3대 핵융합 연구기관입니다. 이들이 우리 데이터를 검증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브래들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요? 어젯밤입니다.
강태윤이 답했습니다. 72시간이 끝나기 전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는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험 전체 영상입니다. 편집되지 않은 6시간짜리 원본입니다. 강태윤이 USB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누구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단위로요. 에이브럼스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만약 핵융합이 맞다면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진행했습니까? 왜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까? 강태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그것이 오해를 불렀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투명하게. 강태윤이 손목에 팔찌를 쓰다듬었습니다. 제 딸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 순간 저는 노트에 휘갈겼습니다. 진심이다. 이 남자는 진심으로 투명성을 믿고 있다. 하지만 브래들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국장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봐야 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태윤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72시간 후 두 번째 실험을 생중계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청문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것은 도박이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건. 48시간 후 워싱턴 국회의사당 두 번째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방청석은 10,000원이었고 전 세계에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의원이 다시 연단에 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72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말뿐인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제재 법안에 최종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전면적 경제 봉쇄, 금융거래 중단, 기술 이전 금지, 군사협력 종료. 브래들리가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었습니다. 배신자에게는 응분의 대가를. 그때였습니다. 청문회장 뒤쪽에서 한 여성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동시통역 부스에 있던 통역사였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님,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브래들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저는 채나영입니다. 이 청문회의 동시통역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채나영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인입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요? 브래들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10년간 국회에서 통역사로 일했습니다. 채나영이 부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통역사로서가 아니라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요? 진실입니다. 채나영이 휴대폰을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저는 의원님 사무실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녀가 브래들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들었습니다. 의원님과 보좌관들의 대화를요. 브래들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무슨... 재생하겠습니다. 채나영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브래들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을 핵 범죄자로 몰아야 해. 그래야 국방 예산을 늘릴 수 있어. 보좌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증거가 확실한 겁니까? 증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의혹만 있으면 돼. 사람들은 의혹만으로도 믿으니까. 브래들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CIA 보고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면 돼. 핵융합이든 핵분열이든 일반인들은 구분 못해. 청문회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가짜 녹음이야.
브래들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을 본보기로 만들면 다른 동맹국들도 꼼짝 못할 거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지만 한국이 정말 무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고? 그게 중요해?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저기야. 예산을 늘릴 명분이 필요하다고. 녹음이 끝났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했습니다. 충격적인 침묵이었습니다. 채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10년간 통역사로 일하면서 중립을 지켰습니다. 어느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한 나라를 파괴하려는 음모였습니다. 제가 태어난 나라를요. 채나영이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영아, 너가 어디에 있든 옳은 일을 하거라. 그녀가 브래들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녹음했습니다. 3개월간 모든 대화를. 채나영이 다시 휴대폰을 흔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32개의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모두 동일한 내용입니다.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계획.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배신입니다. 동맹을 정치적 도구로 쓰려는 것.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브래들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브래들리 의원, 해명하시겠습니까? 브래들리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저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장군이 일어섰습니다. 의장님, 저는 제안합니다. 브래들리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조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들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채나영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때로 한 사람의 용기가 역사를 바꾼다.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에서 강태윤을 만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채나영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다가갔습니다. 강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크로스 기자님. 오늘 취재 어떠셨습니까? 놀라웠습니다. 채나영 통역사를 아셨습니까? 강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방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맙다고. 화면에 짧은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우리를 구했습니다. 답장 왔습니까? 네. 강태윤이 휴대폰을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채나영의 답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채나영 씨.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님이시군요.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채나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직업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요. 채나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전쟁 때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하셨어요. 미군들이 주는 초콜릿으로 연명했대요. 채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미국에 감사해야 한다고. 하지만 감사가 맹목은 아니라고.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옳고 그름은 국적과 상관없다고. 나쁜 한국인도 있고 나쁜 미국인도 있다고. 그래서 녹음을 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채나영이 고백했습니다. 통역사의 윤리가 있거든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는.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이건 한 나라를 파괴하려는 음모였어요. 채나영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만약 제가 침묵했다면 저는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녀가 손을 떨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제가 하는 일이 맞는 건가? 걸리면 어떡하나? 가족은 어떻게 되나? 하지만 결국 하셨네요. 네. 채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밤 할머니 무덤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손녀가 옳은 일 했어요. 자랑스러워하세요. 저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이건 공개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양심이었습니다. 채나영 씨,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르겠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통역사 일은 못할 것 같아요. 누가 저를 믿겠어요? 후회하십니까? 채나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제가 자랑스러워요. 처음으로요.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윤이 들어왔습니다. 채나영 씨. 채나영이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국장님. 강태윤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구했습니다. 채나영이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영웅입니다. 강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웅은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십시오. 외교부에서 일할 자리가 있습니다. 채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진심입니다. 강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에겐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그는 손목에 팔찌를 쓰다듬었습니다. 제 딸에게도 당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용기가 뭔지. 채나영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은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순간은 그냥 느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채나영의 폭로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도쿄 NHK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브래들리 의원의 음모가 폭로되었지만 한국의 핵융합 주장이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검증이 필요합니다. 베이징 CCTV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미국 내부의 정치 스캔들과 한국의 기술은 별개 문제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강태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외교부 브리핑룸. 강태윤이 연단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형 화면에 일본과 중국 외교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대담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강태윤이 동아시아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중일 3국 공동기술 브리핑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우리는 K스타 연구소를 3국 전문가들에게 완전히 개방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모든 장비를, 모든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는 지도 위에 세 나라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검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협력의 시작입니다. 강태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핵융합 기술은 한 나라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함께 개발하고, 함께 안전 기준을 만들고, 함께 혜택을 나눠야 합니다. 화면 속 일본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제안하시는 겁니까? 3가지입니다. 강태윤이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첫째, 공동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 핵융합 기술이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함께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투명성 프로토콜. 모든 실험은 3국이 공유하는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셋째, 기술 교류 프로그램. 연구원들이 서로의 연구소를 방문하고 협력합니다. 중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가진 상황에서 왜 이런 제안을 하십니까? 강태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팔찌를 쓰다듬었습니다. 제 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불신은 나눌수록 커지지만 투명성은 나눌수록 신뢰가 된다는 것을요. 강태윤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진짜 위협은 핵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뿌리 깊은 불신입니다. 그가 세 나라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100년 넘게 싸웠습니다. 이제 100년 동안 협력할 때입니다. 24시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건부로 기술 브리핑 참여에 동의합니다. 중국 외교부도 뒤따랐습니다. 투명성에 기반한 협력은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신중하지만 긍정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저는 노트에 휘갈렸습니다.
의심의 언어가 토론의 언어로 바뀌고 있다. 강태윤의 도박이 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시험은 여전히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브래들리의 추락 이후 미국 의회는 둘로 쪼개졌습니다. 강경파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브래들리 개인의 음모와 한국의 핵 프로그램은 별개입니다. 여전히 검증이 필요합니다. 친중파는 달랐습니다. 70년 동맹을 의심만으로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등장했습니다. 테슬라, 구글, 보잉. 미국 굴지의 기업들이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반도체, 통신 기술 없이는 미국의 기술 패권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필수 파트너입니다. 의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장군이 다시 청문회에 섰습니다. 시신사 숙녀 여러분, 그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을 잃는 것은 태평양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잃으면 우리는 21세기를 잃습니다. 그가 의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심 때문에 70년 동맹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강태윤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의장님,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그는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께 약속했습니다. 72시간 후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K스타 실험의 전체 데이터입니다. 화면에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온도 그래프, 섭씨 1억 2천만 도, 48초간 유지, 압력 데이터, 자기장 세기, 그리고 이것이 중성자 플럭스입니다. 강태윤이 그래프를 확대했습니다. 평탄한 곡선입니다. 핵분열의 펄스 형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핵융합의 패턴입니다. 그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6시간 분량의 원본 영상입니다. 편집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빨리 감기로 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강태윤이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MIT, 프린스턴,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독립검증 보고서입니다. 화면에 3개의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세 기관 모두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태윤이 하이라이트된 문장을 읽었습니다. 한국 K스타의 데이터는 진실입니다. 이것은 핵융합 반응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적 성취 중 하나입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윤이 USB를 뽑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UN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하겠습니다. 누구든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손목에 팔찌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는 폭발이 아닌 점화를 원합니다. 파괴가 아닌 창조를 원합니다. 강태윤이 의원들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USB 공개 후 48시간. 전 세계 과학계가 움직였습니다. MIT 플라즈마 과학센터 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K스타의 모든 데이터를 72시간 동안 검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프린스턴과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도 같은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핵융합 역사상 가장 중요한 돌파구입니다. 네이처와 사이언스가 긴급 특집을 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3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과학계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은 인류의 미래를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트위터 해시태그가 바뀌었습니다. 샵코리아 뉴클리어 크라이시스에서 샵코리아 퓨전 호프로. 미안하다. 한국. 우리가 오해했다. 한국의 과학자들. 당신들이 영웅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의 핵융합 주장을 믿는다 71%. 한국에 대한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 68%.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정반대였던 수치들이었습니다. 서울 거리가 달라졌습니다. 명동에 다시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환율이 1680원에서 1420원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코스피가 반등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 택배 기사를 만났습니다. 기자님, 좋아졌어요. 물량이 다시 늘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해냈어요. 진실을 증명했어요. 편의점 주인도 웃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다시 되기 시작했어요. 서울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윤은 웃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브리핑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국장님, 이제 끝난 건가요? 강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백악관이 움직일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습니다. 헬레나, 긴급 뉴스야.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발표한대. 30분 후에 저는 강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손목에 팔찌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백악관 브리핑룸. 전 세계가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지난 72시간은 미국 외교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의심했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정치적 음모에 속았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멈췄습니다. 브래들리 의원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잘못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70년 동맹을 너무 쉽게 의심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성급했습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방금 한국 대통령과 20분간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새로운 시대의 동맹을 만들 것입니다. 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미 에너지 기술 동맹. 이것이 그 이름입니다. 화면에 협정서가 나타났습니다. 이 동맹은 5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공동해경합 연구소. 로스앤젤레스와 서울에 각각 설립합니다. 양국 과학자들이 함께 연구합니다. 둘째, 차세대 원전 상용화.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자본을 결합합니다. 셋째, 사이버 안보 협력. 양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함께 지킵니다. 넷째, 우주 개발 파트너십. 달과 화성 탐사를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다섯째, 기후 기술 협력. 핵융합 에너지로 탄소 중립을 실현합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방어 동맹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 동맹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겨냥하는 무기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여는 기술을 만들 것입니다.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한국은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선구자였습니다. 서울 외교부. 강태윤이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었습니다. 강 국장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명식은 일주일 후 워싱턴에서 합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강태윤이 팔찌를 쓰다듬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 딸도 데려가고 싶습니다. 역사의 현장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국무장관이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환영합니다. 전화를 끊고 강태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72시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를 인터뷰하러 갔습니다. 국장님, 기분이 어떠세요? 안도됩니다. 강태윤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승리감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강태윤이 팔찌를 만졌습니다. 딸이 울었을 때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렸대요. 너의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하나? 하지만 계속하셨네요. 네. 강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에게 말했어요. 혜원아, 아빠는 거짓말하지 않았어. 아빠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딸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어요, 아빠. 라고 했어요. 강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했어요. 일주일 후,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 서명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미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500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강태윤이 8살 딸 혜원이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혜원이는 새로 만든 은하수 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악수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100년입니다. 서명 전 각자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72시간 전, 우리는 파멸의 벼랑 끝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30년간 헌신한 윤성재 교수님과 연구원들, 용기를 낸 채나영 통역사, 진실을 지킨 강태윤 국장, 그리고 무엇보다 믿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에이브럼스 장군께 감사드립니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동맹은 의심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배웠습니다. 서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양국 대통령이 동시에 펜을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었습니다.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혜은이가 아빠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우리 이긴 거예요? 강태윤이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이긴 게 아니야. 혜은아, 우리는 친구를 만든 거야. 서명식 후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윤성재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그는 낡은 텅스텐 샘플 대신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가 미국 과학자들과 악수했습니다. 함께 연구합시다. 함께 미래를 만듭시다. 채나영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 외교부 통역고문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잘했죠? 그녀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에이브럼스 장군이 강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서툰 한국말로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강태윤이 유창한 영어로 답했습니다. 장군님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투명성 덕분입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심지어 브래들리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원직에서 사퇴했지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가 강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의원님. 강태윤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브래들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악수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브래들리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리셉션 끝, 강태윤은 혜은이와 함께 백악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아빠, 저기 별 보여요? 혜은이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혜은아, 은하수예요? 그래, 은하수야. 강태윤이 딸을 안았습니다. 아빠, 은하수는 별들이 모여서 만든 거죠? 맞아. 우리도 그런 거예요.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 있으면 강한 거? 강태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 혜은아, 너가 아빠보다 더 똑똑하구나. 혜은이가 새 팔찌를 아빠 손목에 채워주었습니다. 아빠, 이제 이거 차고 다녀요. 약속 지켰으니까. 고마워, 혜은아. 두 사람이 함께 은하수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멀리서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얼마 전, 세상은 한국을 의심했다. 72시간 후, 세상은 한국에게 배웠다. 배운 것은 과학기술이 아니었다. 투명성의 힘이었다. 진실의 힘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나라가 세계를 향해 보여준 용기였다. 제 노트북에는 지난 일주일간의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CIA의 섬광 감지, 브래들리의 음모, 윤성재 교수의 증언, 채나영의 폭로, 강태윤의 투명성, 그리고 마침내 맺어진 동맹. 우리는 파멸의 폭발이 아닌 창조의 점화를 선택했다. 저는 이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별은 혼자서도 빛난다. 하지만 별자리는 서로를 비출 때 비로소 완성된다. 한국은 혼자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와 함께 가장 아름다운 별자리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보내기 전, 저는 할아버지의 한글 편지를 꺼냈습니다. 당신 덕분에 아들을 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70년 전 부산 할머니의 글씨였습니다. 할아버지, 봤어요? 그 나라가 이제 세계를 구하고 있어요. 저는 기사 제목을 정했습니다. 72시간의 진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기사는 추리 신문 1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48시간 후, 퓰리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기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핵폭발의 공포로 시작해서 인류의 희망으로 끝난 이 72시간. 한국이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첨단 기술?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투명성을 보여줬습니다.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공개하는 용기. 한국은 정직함을 보여줬습니다. 거짓으로 방어하지 않고 진실로 맞서는 힘. 한국은 협력을 보여줬습니다. 혼자 독점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지혜. 강대국의 압박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상호 존중과 협력으로 새로운 동맹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나라의 작은 연구실에서 탄생한 기술이 거대한 오해를 극복하고 전 세계의 판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실이 결국 승리한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 한 줄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진실된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투명성과 정직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한국의 과학자들이 인류에게 보여준 희망을 널리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72시간의 진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